자, 전확률 공식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분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샘플 스페이스가 사건 A1, 사건 A2, 사건 A3 이렇게 세 개의 사건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각자에 걸쳐서 사건 B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S를 분할하는 건 A1, A2, A3입니다. 이걸 물론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를 늘려가지고. 일단 세 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알겠죠? 자, 이때 B의 확률을 구한다. 그 전에 집합 B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B와 A1의 교집합과 B와 A2의 교집합과 B와 A3의 교집합의 합일 겁니다. 아무 이견이 없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분할하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 사건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그림상으로 보이시죠? 그죠? 네. 세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B의 확률을 계산할 때 각자의 확률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이해 가시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B와 A의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건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두 개의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걔네끼리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없다. 알려주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써야 맞냐면 이렇게 써봐야 어차피 계산은 어떻게 하시게 되냐.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곱셈 정리입니다. 사건 A1이 발생할 확률과 A1이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할 확률을 곱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나 있을 수 있죠. 적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적을 거예요. 밑에 줄은 적지 마세요.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를요? 안 될 리가요. 됩니다. 되는데 너 지금 뭐 구하고 있니? P, B를 구하고 있잖아. 근데 너 P, B를 안다고 주장하는 거니? 아는데 왜 구하고 있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니 이걸 구해야 되니까 모르죠. 모르는 확률을 어떻게 먼저 곱하면서 계산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곱셈 정리해서 얘를 쓰는 방식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했잖아요. 잠깐만, 비바이죠. 예. 맞아요.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둘을 섞어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P, B를 모르지 않냐? P, B를 몰라서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전확률 공식이에요. 물론 3개짜리를 가지고 전확률 공식이라고 부르진 않죠. P, B를 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를 이제 표본 공간이 n개의 사건으로 분할되었다고 간주해 보겠습니다.
좀 일반화를 할 수 있겠죠. 공사건이 아닌 n개의 사건 A1, A2, AN에 대하여 이 n개의 사건은 표본 공간을 분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AI와 AJ는 곱사건이 공사건이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I랑 J는 1부터 n까지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I랑 J는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A1과 A2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합사건을 하면 얘는 샘플 스페이스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식으로 거창하게 쓰지만 실제 뜻은 뭐예요? 사건 A1부터 AN까지는 표본 공간 S를 분할한다 라는 뜻입니다. 겹치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럴 때 전사건 PB는 이걸 점점점으로 더하면 불편하니까 시그마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가 이제 일반화된 형태의 전 확률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네, 얘를 전 확률 공식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이름만 안 쓸 뿐, 이 내용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면 이제 조건병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우리는 실제로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PAI 바 B, 즉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 확률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건 확률은 개수분의 개수로 구할 수 있고 확률분의 확률로 구할 수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는 확률분의 확률을 설명할 거예요. 자, 확률분의 확률 분모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 일어난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뭘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 확률 공식을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의 분모에 PB가 와야 되죠. 분자에 얘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PB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방금 배운 이걸 사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PB니까 그 위에는 이거 와야죠. 야, 복잡하다고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봐봐. 여기 쓰여진 확률 있지? 이것의 일부야. 이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의 일부라고 할 수도 있죠. 시그마를 전개하면 I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부터 n까지 쭉 바꾸면서 이 PAK, B by AK 쓸 거 아니야. 그 중에 I가 들어있다면 그 들어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래서 얘가 사실상 분모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분모만 쓸 줄 알면 분자를 못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호로 보면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아시겠죠? 얘가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정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기호를 매번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호는 거의 안 쓸 겁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다라는 얘기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 기호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면 기호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만 제가 기호를 써서 문제를 풀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기호를 안 쓰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실제로 만나게 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두 대의 기계 A, B가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만들며 각각의 제품 중에서 5%와 3%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제품 가운데 꺼낸 하나의 볼트가 불량품이었다고 할 때 무슨 말이에요?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A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야, 이런 확률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잖아. 씨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자, 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샘플 스페이스를 그려서 보여줄게. 어떤 상황인지. 자, 이렇게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요.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분할되어 있는 상태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을 거예요. 확률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일부러 정중앙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가 사건 A고 얘가 사건 B죠. 어차피 A 공장에서 만들어지든 A 기계에서 만들어지든 B 기계에서 만들어지든 둘 중 하나를 택하니까 볼트가 갑자기 자연 발생하진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분할된다. 그리고 불량품인 사건을 제가 편의상 2라고 할게요. 그럼 2는 이렇게 걸쳐 있을 거예요. 왜냐면 A에서도 불량이 나오고 B에서도 불량이 나오니까.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그림하고 차이가 느껴지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3분할, 저건 2분할이에요. 완전히 동일하죠? 네. 완전히 동일하고 구하라는 확률은 뭐냐면 여기를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불량인 건 이미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A 기계에서 만들어진 불량품일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됐어? 자, 봐봐. 우리는 P, A, 바, E를 계산해야 돼. 그치? 그러면 분모에 누가 와야 돼? P, E가 와야 되고, 분자에는 A와 E의 곱사건의 확률이 와야 된다고. 근데 어딜 봐도 A와 E의 곱사건의 확률 자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볼까요? 문제에서 뭐가 제시되어 있냐? A 기계에서 만든 사건을 PA라고 했으니까 PA가 무엇이다? 0.4다. 이게 제시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PB가 무엇이다? 0.6이다. 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제품의 5%가 불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주어진 거예요? E바 A가 주어진 거예요. A에서 기계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 확률이 0.05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P2바 B가 주어진 거예요. P2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0.03이죠.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이 P2를 전 확률 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아까 배운 전 확률 공식으로. 불량품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A가 만들었는데 불량품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만들었는데 불량품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PA와 E의 곱사건의 확률 더하기 PB와 E의 곱사건의 확률이 와야 되고,
여긴 당연히 PA와 E의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내가 분자는 분모의 일부일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일부죠. 2개짜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저기 어디에도 이 확률은 나와 있지 않다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친구들. 알겠지?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A와 E의 곱사건 확률 어떻게 계산한다? PA 곱하기 P2바 A로 계산한다. 그리고 얘는 PB 곱하기 P2바 B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얘도 PA 곱하기 P2바 A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 풀 때마다 이걸 쓰고 있는 거 진짜 굉장히 낭비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안 쓸 텐데 실제로 이 기호를 안 쓰지만 실제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요.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0.4 곱하기 0.05 더하기 0.6 곱하기 0.03 그리고 0.4 곱하기 0.05니까 분모 분자에 10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8분의 20이니까 답은 19분의 10입니다. 즉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은 19분의 1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볼 때나 문제집을 풀 때 맨날 이 기호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니? 쓸 필요 없다니까? 쓸 필요 없어. 자, 이 문제에서만 쓰고 이제 앞으로 안 쓸 거야. 알겠지? 자, 보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2개, 붉은 공이 4개. 상자 B에는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들어있어요. A, B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중에 2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나온 공이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였을 때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흰 공 하나하고 붉은 공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호 없이 한 번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 기호도 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치? 그럼 분모에는 뭐가 와야 돼요? 전 확률이 와야 돼요. 전 확률이란 건 뭐가 전 확률이냐면 아무튼 흰 공 하나랑 붉은 공 하나가 나옴. 이게 전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를 택해서 흰 공 하나랑 붉은 공 하나 나올 수 있죠. 근데 A를 니네 맘대로 택하는 게 아니잖아. A는 확률적으로 택하는 거야. 여기가 항상 2분의 1일 리가 없어.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상자 A를 택하고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상자 B를 택한다라고 했으면 3분의 2로 시작하는 거야. 문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일하게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와야 되겠어요? 6C 2분의 그죠? 2C 1 곱하기 4C 1이 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A와 E의 곱사건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상자 B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5C 2분의 3C 1 곱하기 2C 1일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상자 A였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누가 와야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이 와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2분의 1을 안 써도 문제 틀리겠니 안 틀리겠니? 안 틀리겠지. 근데 풀이는 틀린 거야. 원래 선택한 확률을 곱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산해 보시면 이게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 분의 15분의 4입니다. 분모 분자에 30을 곱하죠. 그럼 6 더하기 9분의 6이군요. 아니네. 계산 뭐가 틀렸나? 30을 곱하면 8 더하기 9분의 죄송합니다. 네. 8이군요. 네. 그러면 17분의 8입니다. 그러니까 기호가 없어도 확률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들이 조건방률 기호 사용법을 까먹어요. 그래서 조건방률의 기호를 사용해서 쓰라 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지만 잘 없다 잘 없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거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 아, 이 새끼 그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단만 마실 줄 알면 된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이런 것도 쓸 줄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본인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서술을 해야지 답안에서 감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막상 본인이 안 보고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면 오 진짜 잘 안 되네. 네, 진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만약에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2분의 1 뭐라고요? 저 2분의 1 상자 A를 택할 확률. 상자 2개밖에 없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상자 A와 B를 어떻게 택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수학적 확률 전제 조건.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태영이가 학교에서 문구점과 편의점을 차례로 들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학교 문구점 편의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 각각 5분의 1이다. 집에 도착한 우산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잃어버린 장소가 문구점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각자 확률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건 3분할의 상황이죠. 자, 잘 봐. 기호 없이 갈 거니까. 알았어? 자, 이 확률을 바로 계산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분모인 누가 와야 된다고요? 전 확률. 분모인 무조건 전 확률이 와야 된다고 했어. 조건 확률, 확률분의 확률인데 밑에 오는 건 누구라고? 전 확률. 그럼 전 확률이 뭐냐?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에요. 아니, 우산은 문구점에서 학교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문구점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더해 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학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맞잖아? 학교를 처음으로 가니까. 문구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요? 5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문구점에서 잃어버린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편의점에서 잃어버리려면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아니 학교나 문구점에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편의점을 잃어버리냐고. 불가능하지. 우선 있어야 잃어버리지. 알겠지? 이게 전확률이에요. 그러면 누가 올라와야 돼요? 문구점의 확률을 구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와야 돼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 125를 곱하는 게 좋겠네요. 25 더하기 20 더하기 16분의 20이다. 그래서 61분의 20이다. 아니 이러면 선생님 3분의 1이 졸라 가깝지 않아요? 맞죠? 3분의 1이 졸라 가까워요. 하지만 미세하게 확률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3분의 1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3분의 1이 아니라고 얘가 말하잖아. 아닌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분의 1이 아니라고요. 네. 매우 가깝긴 하겠지. 그렇고요. 뒤로 갈수록 확률이 감소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선 잃어버리면 어디부터 가봐야 된다고? 학교부터 가봐야 된다고. 보통 거꾸로 갈걸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니까. 네. 학교부터 가봐야 된다. 왜냐면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분자의 25분의 5가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5가 61분의 25가 될 거거든. 이해하겠니? 네. 마지막은 61분의 16이 될 거고. 알겠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크다고. 물론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네 말 듣고 내 학교부터 가봤는데 못 찾았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이해하시겠죠? 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고등학교는 1학년이 30%, 2학년이 독도의 고등학교였다고요? 아니 지도를 읽는 것에 특화된 고등학교인가 봐요. 지도 읽는 법을 독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특성화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은 30%로 구성되어 있고
남학생의 비율은 1학년 50%, 2학년 45%, 3학년 60%라고 한다. 한 명을 택하였더니 남학생이었을 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이걸 조심하세요. 뭐뭐이었을 때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즉 전 확률, 분모에 들어갈 사건의 확률 얘다. 이거예요. 그 학생이 1학년 학생의 확률을 구하시오. 얘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분모에 무슨 확률이 와야 된다고요? 남학생일 확률이 와야 된다고요? 그럼 1학년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은 0.3 곱하기 0.5겠죠. 2학년이면서 남학생은 0.4 곱하기 얼마? 0.45일 겁니다. 3학년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은 0.3 곱하기 0.6일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올라온다고 했죠? 1학년이니까 0.3 곱하기 0.5가 올라오겠네. 분모 분자에 100만 곱해도 될 것 같죠? 15 더하기 18 맞나? 더하기 18 분의 15 이런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럼 51분의 15니까 약분되네요. 17분의 5. 제가 겁준 거에 비해서는 되게 쉬운 것 같습니까? 문제 푸는 게? 그죠?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쉽다 생각보다. 알겠죠? 예. 다만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아 이러니까 이렇다 이제 납득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려요.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구나. 그럼 시간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겠지. 당연히. 알았니? 자 됐어요. 이제 독립시행입니다. 뭐야 왜? 나한테 또 알려줘. 뭔데? 자 독립시행이 뭐가 독립시행이냐?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행입니다. 대부분의 시행이 독립시행이지만 아닌 경우도 사실 있죠. 뭐 찰흙으로 만든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던질 때만 찌그러지니까 같은 시행을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유리로 만든 주사위를 던진다. 던질 때마다 모서리가 깨지는데 같은 시행을 반복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할게요. 예. 바꿔 말하면 매회 시행에서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를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안 어렵죠? 독립시행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냥 독립시행했을 때 확률인가 보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할 때 N회 시행의 결과 사건 A가 R회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사실상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니네 이런 거 풀어본 적 있을걸? 한 번도 안 풀어봤다고 거짓말 하지 마.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2회 나올 확률, 4번을 던지는데 2회 나올 확률. 그럼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아, 힘들다.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다 쓴 다음에. 아, 이것도 16분의 1인데? 이것도 왜 다 똑같지? 막 이러면서. 여기 다 더해. 왜 똑같은지 이유는 모르는 채. 그래본 적 있다, 손. 이 중등 문제에서 나오거든. 동시 확률 안 알려주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얘들의 순서만 섞으면 되잖아. 4팩, 2팩, 2팩. 그럼 6 곱하기 1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의 문제잖아.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 동전하지 말고 주사위를 할까요?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3, 4, 5, 6의 눈이 나온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알겠죠? 5번을 던졌는데 A가 2번 발생할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B, B, B 이러니까 확률 자체는 뭐냐면 3분의 1은 2번. 그 다음에 3분의 2는 3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 순서 섞어봐요. 확률 변화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 5팩, 3팩, 2팩 하면 10곱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이거를 조합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 5개 칸 중에 A의 위치만 정하면 B 위치는 자동 결정이니까 OC라고 해도 되지 않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일반화하면 PR은 NCR 곱하기 PR 제곱 그 다음에 Q의 R제곱, N-R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단 Q는 1-P입니다. 괜찮아요? 예제를 보여줬으니까 바로 이해가 돼버리죠. 예제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가 돼버리잖아. 그치? 하나만 추가할게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R은 0, 1, 2, n 겁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횟수라고 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독립인 사건의 확률 병신 같은 멘트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n회 독립시행에서 특정한 사건이 r회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친구들,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놓고 보니까 뭔가 눈에 익잖아. 이 아이가 눈에 익지. 어떻게 이거 이항정리 일반항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항정리 일반항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확통에 계보가 있는데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뒤에 가면 확률 분포 중에 이항분포라는 게 나와요. 요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요 세 가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봐볼까요? 이제 수직선 위에 이렇게 표까지 그려놨다고? 그려줬다고? 훌륭하다. 수직선 위에 원래 이제 니네가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직선 위에 원점에 Q가 있고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Q를 양의 방을 이만큼 옮기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Q를 음의 방을 이만큼 옮긴다. 10회 던질 때 0에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이제 이 밑에 표는 사실상 지금은 별 쓸데가 없지. 짝수와 홀수의 횟수가 5번 이건 생각 못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않아? 이 표가 없어도 0에 있다는 말은 짝수가 5번 나왔다는 얘기잖아. 홀수가 5번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냥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5회이면 되는 거죠. 횟수와 관련된 확률이 뭐라고요? 독립시행 확률이요. 그래서 이걸 P5라고 할게요. 그러면 10번 던지니까 10C5 그리고 2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5제곱입니다. 물론 2분의 1이 10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앞에 있는 2분의 1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고요. 뒤에 있는 2분의 1은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구분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써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10, 9, 8, 7, 6, 5, 4, 3, 2, 1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네요. 네. 2의 10제곱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이를 계산하시면 256분의 63이 나옵니다. 답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런 얘기고요. 원점과 Q 사이의 거리가 3 이하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3 이하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P4 더하기 P5 더하기 P6인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얘는 P4 더하기 P5 더하기 P6인 거라고. 그럼 10C4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6제곱. 그리고 아까 위에서 구한 게 있으니까 하나는 250 쓸게요. 10C5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5제곱. 그리고 10C6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2분의 1의 4제곱. 물론 이렇게 확률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서 2분의 10제곱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조합 3개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2의 10제곱분에 10C4가 210이고 10C5가 252고 10C6이 다시 210이에요. 계산 제가 하지 않을 거고 계산하시면 32분의 21 나옵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셔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2발을 쏘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3발을 쏘기로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이에 따라 관역을 쏠 때 오직 한 발만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풀면 되겠냐? 처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3분의 1의 확률이죠. 그죠? 이때는 뭘 한다고 했어요? 2발만 쏜다고 했죠. 2발을 써서 오직 한 발만 명중이니까 횟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쓴 상황인지를 잘 몰라서 문제 이상하게 풀거든요. 그냥 읽어보고 횟수인데? 아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조건 확률을 뭐뭐 어쩌고 일 때 뭐뭐가 이미 일어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이미 발생했을 때 이걸 보고 아 이거 조건 확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건 2C1 곱하기 그죠? 4분의 3의 1제곱 4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위에 눈이 나오면 3분의 2죠. 그러면 3발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C1 곱하기 4분의 3의 1제곱 4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그치?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뒤에 건 얼마냐? 18 아닌데 3 6이네 64분의 6이니까 32분의 3이죠. 그래서 32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제니까 쉬운 거 위주로 넣는 거지 예제니까. 여기까지 끝나면 확통이 3분의 2가 끝나요. 여러분들 문제 좀 부지런히 풀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부지런히 풀어와야 돼. 알았어? 다음 시간에 문제 안 풀어오면 너무 쉬워서 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를 볼 만큼 배웠으니까요. 중간고사는 보통 어디까지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입니다. 곱셈 정리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대부분 확률 계산도 확률 계산인데 경우의 수로 변별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독립시행 확률 일반적으로 확장해 서술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사건 하나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표본공간 내에 사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표본공간 안에 사건이 A 있고 B 있고 C가 있으면 N회의 시행에서 A가 몇 회, B가 몇 회, C가 몇 회 이렇게 되겠지. 갑자기 뭐랑 연결되지? 사망정리와 연결되죠. 그럼 이 확률 계산의 일반항은 사망정리 일반항하고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죠. 맞잖아. 1이 나오는 사건, 2, 3이 나오는 사건, 4, 5, 6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봐. 그러면 6회 시행에서 A가 2회, B가 3회, C가 1회 나올 확률 구하시오. 그래도 우리 계산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하려면 이걸 개수를 늘려놔야 돼.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사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아니야, 두 개야. A와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하나짜리 사건이 있으면 얼마 땡큐야. 하나밖에 없으면. 1이지 뭐. 모의브로도 1이 걔밖에 없다면서. 그치? 그러면 3개 이상을 확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회 시행해서 선생님 3개 이상 많이 나와요? 아니요. 나오면 3개까지 나와요. 4개는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네. 서로 배반인 K개의 사건 A1, A2, AK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P1, P2, PK다 라고 하면 무조건 P1 더하기 P2 더하기 땡땡땡 PK는 1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분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샘플 스페이스 이 K의 사건이 분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대 N회의 독립시행의 결과 A1이 N1회 A2가 N2회 이제 두 개짜리가 아니니까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는 하나만 얘기하면 나머지가 N- 몇 회 이렇게 됐잖아. 이건 모두의 횟수를 다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AK가 NK회 일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N1 더하기 N2 더하기 땡땡땡 NK는 N이겠죠.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니네 뭐 해야 되냐면 사건 A1이 N1회니까 A1이 N1개가 있어요. A1, A2, A2, A3, AK 이렇게 AK는 47개?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웃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 얘들을 나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같은 걸 지니는 순열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확률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지금 사건의 개수가 커졌다고 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순서를 섞는 건 n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n2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고 실제 확률은 p1의 n1제곱, p2의 n2제곱, pk의 nk제곱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냥 똑같은 공식이 적혀있고 사건의 개수만 2개에서 k개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원래 조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랑 같다고 했어요? 같은 것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잘 들어요. 쌤이 한 얘기 잘 들으면 확통 개념을 다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기억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어요. 네.
됐니? 마지막 12번. 어디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몬티올 문제라고 하고요. 예, 뭐 교과서에 생각해보자 뭐 이런 데 나올 거고, 혹시 확률 통계로 뭔가 학교에서 뭐 써서 내야 된다 그러면 몬티올 문제를 써서 내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자,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TV쇼 몬티홀 쇼라는 쇼가 있는데, 미국은 진짜 이상해. 그런 것도 쇼야. 그냥 일반인 출연자를 불러서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열어보라고 해요. 당신이 문을 열었는데 그 뒤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걸 주겠다. 나머지 문 뒤에는 염소가 있거든. 왜 염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염소가 그러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쇼의 재미를 극대화하려면, 사회자는 어디 뒤에 자동차가 있는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저쩌지 막 이러고 있을 때 한 문 앞에 딱 가서 섰어. 당장 여기 가면 안 되지. 그럼 쇼가 안 되지. 약간 재생 시간이 길게 해야지. 광고도 좀 하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 문을 선택했네. 어쩌고저쩌고 막 입을 막 털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문을 여는 순간 잠깐 광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막 그러겠지. 그 다음에 광고 끝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그거 놔두고 딴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야. 문을 갑자기 사회자가 벌컥 열어. 옆에 염소가 있네? 오, 여기 염소 있네요? 그래도 거기 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도 거기 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선택을 바꿀 것이냐 바꾸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내가 거기 섰을 때 나의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염소를 깠잖아. 아싸 2분의 1이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대부분은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열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선택을 바꾸면 확률은 3분의 2예요. 물론 선택을 바꾸지 않아도 자동차를 탈 수 있지. 선택을 바꿔도 탈 수 있고, 네 말 듣고 바꿨는데 염소던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0%가 아니잖아. 선택을 바꿨을 때 3분의 2라는 말은 매번 그런 상황에서 늘 선택을 바꾸면 30회 참가하면 자동차 20대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매번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30회 참가하면 자동차 10대 생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슷하게 가겠죠. 뭐 더 많이 참가할 수는 근데 여러 번 참가할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확률이 2분의 1로 상승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아니 본인이 그 문을 선택할 때는 이 문을 까기 전이었잖아. 맞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깠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확률이 증가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맞잖아. 이 사람이 이미 알고 거기 깠을 텐데.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지. 이거를 조건방률로 선택을 바꾸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올바른 결과이다 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해하겠니? 근데 이거는 상황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그 학교에서 뭐 심화 주체 탐구 뭐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써야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내가 사건의 이름을 지어서 조건 방률의 기호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일단 출연자가 처음 선택한 문이 있을 거 아니야. 출연자가 선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니까 이 문을 1이라고 할게요. 문 1. 알겠죠? 예. 나머지 두 문을 2, 3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 문 뒤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을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문 2는 그냥 아무거나 지정한 겁니다. 2를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문을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예. 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사건 이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식을 써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사회자가 2번 문을 열었어요. 사회자가 2번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나는 1번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알겠죠? 이때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분모에 뭐가 와야 되냐면 PB가 와야 되거든요. 전 확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PA1 곱하기 PB바 A1이라고 쓰지만 실제 뭐예요? A1이면서 B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문 1 뒤에 자동차가 실제 있을 확률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PA2 PB바 A2 이고요. 그 다음에 PA3 PB바 A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전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올라야 되는데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올라오는 거죠. PA1 PB바 A1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복잡하지만 계산은 간단하다. 아까 확인하셨죠? 자, PA1 당연히 모든 문은 동일하게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문 1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문 2를 열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열 수 있는 문은 2개밖에 없으니까. 자, 다음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도 3분의 1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건 무슨 PB바 A2는 뭐예요? 2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 2번 문을 열 확률이에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자동차 보여주면서 타가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못 열어요. 그러면 이 확률 0입니다. 못 엽니다. 2번 문을 항상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관점을 3번 문으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 그리고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는 반드시 2번 문을 열게 됩니다. 2번 문을 열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 얘는 염소 앞에 서 있고 2번 문 뒤에는 염소가 있고 3번 문 뒤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3번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럼 무조건 2번 열어서 보여주게 돼 있죠. 사회자는 자동차가 어디인지 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번 문을 열 확률이 1이에요. 항상 2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동차가 있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6 곱하면 3분의 1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선택을 유지하게 되면 자동차를 받아갈 확률이 3분의 1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회자가 이 부분을 열든 열지 않든 이 사람 확률이 원래 3분의 1이었어. 나중에 이걸 연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아. 왜냐면 선택 이후에 연 거니까. 아니 선택 이전에 열면 변하는 게 맞지. 먼저 열어둔 다음에 골라보세요. 그럼 당연히 2분의 1이죠. 어디 쓰든.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이미 선택이 끝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염소 있지라고 하는 게 보여줬어. 갑자기 나의 확률이 증가했군. 이게 뭐 시간을 역행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확률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보여준 사건은. 나의 확률이 딱히 오르는 건 아니야. 선택을 바꿔야 맞는 거지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선택을 바꾸었을 때 자동차를 얻게 될 확률이 3분의 2다. 이런 얘기고 이 말은 수학적으로 보면 선택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화가 됐냐면 그 쇼를 여러 번 반복해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무도 선택을 바꾸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자신의 선택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내가 더 유리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률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관적으로 나한테 이게 유리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건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있고 수학적으로 확률을 모델링해서 계산을 해보는 게 더 유의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